모의고사가 뒤쪽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앞에는 웬만하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쫓겨서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먼저 해볼게요. 질문 부르세요. 뭐 해볼까요? 3번 5번 6번 8번 생각보다 많네요. 11번 11 20번 2초는 21 끝. 3번 봅시다. 자, 실제 기출이에요. 최대한 제 모르는 게 없게끔 다음에 풀었을 때 내가 다시 이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좀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연립방 정식의 해를 찾으래요. 답이 안 나와요, 그거? 혹시? 아, 그래요? 문제가 잘못됐나? 자, 일단 EX. 자, 일단 바로 풀어야 되겠죠? E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는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거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y는 1. 아마 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위에 거는 지금 2배를 하면 되겠죠. 이제 식이 하나 정리됐고요. 2배 하면 이렇게 암산할게요. 둘 다 2배를 하고 x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5y랑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y가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 남고 우변에 3만 남네요. 양변이 2 곱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는 y만 남으니까 7이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7. 네.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낫지? 버리세요. 선생님 좀 얘기 좀 해놓을게요. 큰일 났네.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불안한데. 자, 5번. 근데 이제 한번 좀 풀어보긴 했는데, 이제 쉬운 문제들은 그냥 안 보고 오거든요. 자, 일단 가봅시다. 5번 넘어 해볼게요. 자, 일단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잘못해서 A, B를 바꿔 풀었대요. 그때 해가 1, 2가 됐대요. 자, 그러면, 먼저 식 써놓고, 일단요 A랑 B를 바꿔 풀었대요. 그럼 우리 잘못 보고 바꿔 식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BX 빼기 AY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는 4. 지금 이렇게 풀었더니 해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2,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얘기하면 1,2죠. X는 1이고요. 그때 Y니까 2가 나왔대요. 그때 처음 연립방 정식 얘죠? 얘의 해를 찾아서 x분의 y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얘의 식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x에 달리면 b, 2내면 마이너스 2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달리면 a, 그 다음에 2내면 플러스 2b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 2배 할까요? 2배에서 가져오면 2b 빼기 4a는 4.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b 없어지고 5a가 되고 0이네요. 그럼 a 값은 0이 되고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b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가 0이었고 b가 2였으니까 우리 처음 식에 대한 해를 찾아야 돼요. 그럼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네,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2y는 2.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a에다 0 넣고요. b에다가 2, x는 4. x 값은 2.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면 x, y. 그러면 x분의 y 찾으래요. 2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는데. 아니네요. 이거 나왔어, 혹시? 자, 이거 좀 나중에 합시다, 씨. 네,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어려운 문제를 풀까, 차라리? 잠깐만. 6번 합시다, 6번. 6번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번, 5번이 잘못됐죠? 점수가 한번 올라갈 거예요, 한번. 다음에 6번. 자, 옳은 거 찾으래요. 근데 A, B, D는 0이 아니래요. A는 0이 아니고요. B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니죠.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보기를 한번 쑥 보시면요. 연립방정식에는 뭐 한 개이다, 뭐 D가 3B랑 같으면 해는 무수히 많다. 뭐 또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특수한 경우죠, 일단. 그러면 어차피 해가 특수한 경우니까 각각 x계수분의 x, y계수분의 y계수 이런 것들 먼저 써놔요. 그러면 얘는 a가 약분돼서 3분의 1 되고요. 얘는 d분의 b가 되고요. 얘는 2분의 c죠. 2분의 c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세 개가 모두 같다고 놓을 때는 놓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왼쪽에 두 개만 같으면 얘는 안 같으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 두 개 같지 않으면 해가 한 쌍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1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항상 한 개이다. 자, 한번 살펴봐요. 일단 얘는 무조건 3분의 1이요. 그쵸? a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얘가 절대 3분의 1이 안 되면 해는 무조건 한 쌍인데 3분의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b와 d의 조건이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 열어놨단 말이야. 그럼 어쩔 때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안 되죠. 또 이런 보기가 좀 드물게 이런 게 잘 못 봤는데. 자, 2번 D가 3B일 때 D가 3B가 된대요. 그럼 D 대신에 3B를 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따른 식을 보시면요, 3B가 들어가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D 대신에 3B 넣어요. 그럼 이 계산 결과가 B랑 약분될 3분의 1이야. 그럼 두 개 같아져요. 그러면 얘는 같아졌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오겠죠? 근데 2분의 C, 2와 C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요. 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단정 지은 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보기에서 문제에서 항상 옳으면 참이야. 무조건. 근데 하나라도 틀린 경우가 생기면요, 무조건 걔는 거짓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고요. 3번. 자, 이번에는 D분의 B. D분의 B는 2분의 C랑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얘 얘기하는 거죠. 얘 두 개 같다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 두 개가 같다는 조건은 안 줬어.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어. 3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살짝 어색하네요. 자, 네, B는 3B랑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3이랑 같지 않다. 그러면 D 대신에 3B 넣어요. 그러면 D 대신에 3B 넣으면 얘는 3분의 1이야. 앞에는 무조건 3분의 1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C가 3, 2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3이야. 그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넣어도 얘는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뭔가 한 개로 확정이 안 돼. 자, 5번. 자, 그 다음에 A는 1, B는 2, C는 5일 때 해가 없을 조건을 6, 뭐 2가 15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A, B, C를 먼저 위에다 대입하세요. 대입을 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추가 조건이 해가 없을 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 다시 쓸게요.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만 어차피 얘는 3A X DY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해를 없앨 조건을 먼저 만들게요.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3분의 1은 D분의 2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랑은 다르다고 나야 돼요.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죠. 그러면 D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6인가요?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6이니까 3분의 1과 같지 않다.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2 올라가고 3 올라가면 2는 15가 아니면 얘는 해가 없을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5번까지 갔어야지 이렇게 하면 거죠. 이거는 뭐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5번이 답아닌가? 6번에 5번 맞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8번. 활용 문제 어땠어요? 활용 문제 막 고전이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고전이 안 들어왔죠? 활용 문제. 개념만 살짝 설명하고 뒤에 문제를 못 풀어봤는데 뒤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3스텝까지는 활용은 나중에 할 거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내신 시험이 이 정도 수준 나와. 자, 8번 읽어볼게요. 자, 미인의 가족의 올해 여름휴가 여행비는 작년에 비해 교통비가 15%, 숙박비는 24% 올랐대요. 일단 그러면 요소가 교통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가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작년, 올해 학교의 학생 수, 남녀 문제,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사실. 그래서 얘는 증감 이렇게 표로 나타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표로 나오는 문제들 항상 그냥 정리해놔. 첫 번째가 학생 수의 증감 문제. 그럼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표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 현재 왔다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문제. 평균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꼭 표로 짜세요. 그렇죠? 그 정도 표 짜고요. 나머지 뭐 표 짜도 되면 되는데 나머지 뭐 공식 이런 것만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무조건 표로 작성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24%로 증가했대요. 근데 숙박비와 교통비 숙박비 합계는 전년보다는 20% 증가했대요. 아직 뭐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서 합계가 또 굉장히 요소들을 한번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휴가 여행 비용 교통비와 숙박비가 36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시기 하나 등장하네요. 얘 두 개를 더했을 때 36만 원이 나와야 돼요. 얘가 36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미린의 가족이 올 여름 휴가 때 사용한 여행비 중 숙박비는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숙박비 얘를 보통 뭐 X, Y로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학생수 문제는요 무조건 작년 거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져. 그래서 교통비 작년 거를 X로 놓고 숙박비를 Y로 놓으면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자, X랑 Y를 더하면 36만이 나와요. 간단히 생각할게요. 36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일단 쓸 필요 없고요. 우리 증감이 중요해요. 증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읽어보면 교통비는 15% 증가했대요. 자, 우리 증가는 어떻게 쓰냐면 1.25 X 아시군요. 15%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올해 전체량이 아니고 0.15만큼만 증가한 거야. 그래서 증가는 1 안 더해요. 그 다음에 24% 증가했대요. 숙박비는 그럼 0.24 Y가 증가죠. 총 증가해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여름휴가 때 사용한 합계가 작년에 20%만큼이 더 증가해요. 그럼 두 개의 증가량은 36만의 증가한 정도. 20%.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학생수 문제는 증감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학생수는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면 식이 총 두 개 나왔죠? 하나, 둘. 그래서 식을 풀어서 x, y까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이게 풀었다고 가정하고 얘는 뭐가 나왔냐면 x는 뭐가 나올까? y만 구할게요. 어차피 y만 구하거든요. y가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놈이 20이 나왔거든요. 그럼 열리 풀 수 있죠? 그럼 올해의 숙박비를 찾는 거니까 여기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20에다가 얘 얼마 곱하면 돼요? 1.24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24%만큼 더했어. 그러면 1.24 더하면 되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100분의 124 그럼 20이니까 100분하면 5가 되고요. 5, 20, 5, 4, 20, 5, 8, 40 24만 8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쌤이나 뭐 개념 원리 교재 다 있는 유형이야. 근데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 작년 올해 학생 수 대신에 교통비 숙박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표 작성해보면 아 이거 어떤 문제랑 똑같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괜찮나요? 9번 괜찮고 11번 11번 답이 이상해 혹시?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자 11번 자, 두 1차 함수 있대요. y는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y는 정리할게요. 얘는 3x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일 거예요. 자, 우리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직선 그려. 이거 지금 직선 그려야 돼요. 얘는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충 그리는 게 있고요. 나중에 또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그리는 게 있어요. 대충 그릴 때는 언제 대충 그리냐면요. 몇 사분면 지나냐. 이 직선이 몇 사분면 지나냐 판단할 때는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y좌표 찍고 기울기 대충 양수인지 음수인지 쭉 그으면요. 몇 사분면 지나냐 딱 나와 정확하게. 근데요. 자세히 그려야 될 때는요. 보통 둘러싸인 도형 넓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구할 때 보통 자세히 그려야 돼요. 그럼 지금은 둘러싸인 도형 넓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려야 돼요. 그럼 자세히 그리는 방법은 또 뭐냐? x, y 절편을 각각 찾고 그냥 연결하시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모양을 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축에다가 그림을 좀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얘 그릴 거야. 자, 우리 x에다가 0을 넣으면요 y절편이 나와. 근데 y절편이 3이네요. 맞죠? 좀 낮게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y에다 0을 넣고요. 계산하면 2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3의 절반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한 이쯤 있겠죠? 그럼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야. 그러면 두 개를 쭉 연결하면 직선이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네요. 좀 아래다가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y에는 0 넣으면 x는 2네요. 그래서 이 정도. x절편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야, 이거 그림 조금 애매하게 줬다. 애매하게 줬어요. 자, 해보세요. 어디서 만날지 전혀 감이 안 와. 그림을 그려봤더니. 자, 그러면 기울기 판단하셔야 돼요. 얘 2분의 3이고 얘는 3이야. 1대 2죠. 그럼 기울기가 2네요. 아, 근데 여기 나와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네요. 얘 기울기가 3이죠. 누가 더 가팔라? 얘가 더 y축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림이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야. 이거 그림 그리기 좀 쉽지 않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y축 그릴게요. y축은 이놈이죠.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은 무슨 도형이었냐면 삼각형이 되겠죠. 작게 그리면 뭐 대충 좀 이렇게 좌표를 완벽하게 비율로 찍어도 되지만 좀 과하게 얘를 확 눕혀버리고 얘는 확 세워버리고 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얘는요 좀 간단히 바꿔놓을게요. 간단히 바꾸면 어떤 도형이냐면 이렇게 바깥에 쳐봐요. 그러면 일단 얘 길이 몇일까요? 3 마이너스 9네요. 됐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찾아야 돼요.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찾는 방법은요,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2x는요, 2x 더하기 4을 3x 빼기 6. 그럼 x 값은 9가 되네요. 그래서
얘 좌표는 9,9요. 9, 18, 21, 21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좌표가 x좌표가 9니까 높이가 9인 거죠. 그래서 높이가 9.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81이 되겠네요. 5번이죠. 생각보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단순할 때 생각보다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많아요. 뭔가 뭐 조건 많이 주면요. 그냥 쭉 풀면 따라가서 풀면 답이 나오는 거고. 사실 여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림이 조금 이제 멀리 뻗어나가니까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직선 그림하고 두 가지면요. 고등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복잡해 보이네요. 자, 읽어보면서 조건 좀 저도 써볼게요.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있고요. 꼭지점이 삼각형 ABC 안에 세 개의 정사각형이 들어있대요. 꼭 맞게 들어있대요. 그때 B형, 이은, 디귿의 한 변의 길이 각각 A, B, C라고 하죠. 그러면 A 길이가 하나가 A가 되고요. 이 길이는 B, 그 다음에 N은 C.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B제곱이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B제곱이면서 그 다음에 Y절편은 4C 인 1차 함수 fx에 대해서 f a분의 1 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결국에선 이 그림에서 찾아야 됐거든요. b랑 c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랑 y절편 이용해서 우리 1차 함수씩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예 신경 끄고요.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BC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뭐냐? 이 단원에 이게 어떤 주제랑 관련되어 있냐? 얘는 무조건 기울기랑 같이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 기출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울기. 아쉬운 건요. 우리가 닮음이라는 거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배운 개념들이 좀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기울기로만 좀 갈 거고 닮음은 쓰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닮음은 쓰셔도 돼요. 닮음은 어디서나 많이 나오니까 안 배웠어도 뭐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주어진 조건이 따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릴게요. 밑에다. 그러면 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 두 개를 이용해서 A, B의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기울기 한번 만들어봅시다. 성공 A, B의 기울기. 자, 기울기 찾으면 돼요. X 증가량이 몇이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7 빼면 되겠죠. 복잡하네요.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7 빼면 된다. 그러면 7, 2분의 1, 7의 14, 2분의 13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2분의 13이요. 여기까지 길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은 2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가 돼서 2는 4, 2분의 13. 똑같네요. 길이가. 우리 길이를 맞는 거야.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1이니까 x 증가량이 2분의 13, y 증가량이 2분의 13이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길이가 1이었던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찾아요. 뭘 찾을 거냐면 자, 우리 여기 길이도 a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는 b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b 빼기 a로 넣을 수 있죠. b 빼기 a. 그리고 여기 길이는 또 a로 넣을 수 있어요. 왜? 얘랑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분 AB의 기울기나 요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쓴 거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적어보면 이 점을 P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Q라고 놓으면 우리 PQ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되냐면 1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이 A고요. Y 증가량은 B 빼기 A죠. 그럼 A분의 B 빼기 A가 1이랑 같아야 된다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럼 B 빼기 A는 1이고요. A고요. 그러면 2A는 B랑 같다. 식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네요. 어우, 어렵다, 식.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AC 볼게요. AC를 보시면은 또 여기도 기울기 찾아야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찾을 건데 또 x좌표에서 얘 x좌표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3분의 44에서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1을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6분의 4, 88에는 3 그러면 91 6분의 91 6분의 91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실 닮으면 훨씬 편하죠. 2분의 13 대 6분의 91은 얘 대 얘 이렇게 가도 되고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울기로 가야 돼요. 우리는 기울기로. 그러면 자 AC의 기울기 구하러 갈 거예요. 자 AC 기울기. AC 기울기는요 이 두 점의 좌표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일단 X 증가량 이것만 보시면 돼요. 좌표로 뭐 하지 말고요. X 증가량이 9분의 61. 그 다음에 Y는 감소했죠 이만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3을 씁니다. 그럼 Y 증가량을 X 증가량으로 나눠야 돼요. 6분의 9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3에다가 곱하기 91분의 6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뭘까요? 7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세요. 얘 볼 거야. 얘 보면요. 자 여기의 길이는 C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라고 나야 될까요? 전체가 B고 여기가 C잖아요. 그럼 또 B 빼기 C로 넣을 수 있죠. B 빼기 C.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Q, R, 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S의 기울기 도 누구랑 같아야 되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X 증가량이 C고요. Y는 얘만큼 감소했어. 근데 얘는 지금 양수죠?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7분의 3랑 같아야 돼요. 이해될까요? 사실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울기 갖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닮음 쓰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닮으면 훨씬 빠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풀어요. 그럼 마이너스 3C 7 마이너스 7을 묶어서 보냅시다. 7B 마이너스 7C는 3C가 돼요. 그럼 7B는 10C죠? 10C. 얘도 관계식을 탄생하네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식이 또 나오는 게 없죠. 식이 나올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식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식이 두 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지금 부정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ABC에 대한 조건도 없죠.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없네요. 그쵸?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답 구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예잖아. 그러면 무시하고 일단은 그냥 얘 구하러 가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이 관계식 두 개만 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다 보면요, 문자가 상수에서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패턴이 항상 그래요. 식이 더 문자보다 부족해. 그럼 뭐 풀어? 그럼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막 이런 거 준단 말이야. 공통수학에서는 누리수 조건, 실수 조건도 주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일단 답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자, 일단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기제곱, 그러면 b제곱 x. 네, y좌편이 4c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얘를 fx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으로만 너무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요, fx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f에 a분의 1 넣으면 얘는 a분의 b제곱 플러스 4c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주어진 우리가 만들어 찾아낸 식으로 다 때려 박아서 최대한 소거를 해주면 돼요. 문자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b 대신에 2a를 넣을 수 있고요. 근데 a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이 a분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a분의 4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c는 양변에 10으로 나누고, 여기 좀 변형시켜요. 10으로 나누면 c는 잠깐만요, b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a로 봅시다. 10분의 7c가 되죠. 7b. 10분의 7b가 되고, b 대신에 2a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a 넣으면 5분의 7a가 돼요. 5분의 7a. 5분의 7a. 그러면 우리 c 대신에 5분의 7a 넣어요. 그럼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7a. 자, 그러면 얘는 a 약분돼서 4a 되고요. 플러스 5분의 7, 4, 28a. 네. a 값밖에 안 남네. a 안 나오죠? 그럼 관계식 하나 더 있나? 잠깐만요. 기억, 니은, 기가, 행변의 네, 계산 좀 해보면 얘는 5, 4, 20, 48A. 시간 안 나오는데. 지금 계산 잘못했나요? 정사각형 ABCD. ABC. 끝에도 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하나 더 찾아야겠다. 이 정도만 딱 나오면 문제 깔끔한데요. 어쩔 수 없네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여기가 A잖아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A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일 때는요, 지금 사실 A분의 얘 있죠. 얘가 1대1인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있긴 해요. 그래서 얘가 1대1이야. 그래서 1대1이니까 여기 길이가 A이면 여기 길이도 A가 되겠죠. 맞지? 여기 길이가 A고 전체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다. 일단 전체의 길이는 두 개 더하면 39 더하면 6분의 120 맞죠? 그러면 20이네요. 전체의 길이가 20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 있죠. 이 부분의 길이는요. 20에서 2A, B, C 더한 걸 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A, B, C 빼고 그 다음에 길이는 C죠. 맞죠? 그러면 얘 분의 얘 쓴 기울기가 아까 얘 RS 기울기 마이너스 7분의 3이랑 똑같아야 되네요. 이거 좀 그러네. 쉬운 문제가 안 돼요.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2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분의 그러면 C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C 붙이셔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식 야 이거 연립방정식이네. 부정방정식 아니고. 그러면 플러스하고 70면 6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C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 뭐냐 C 대신에 5분의 7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C 넘어가면 정리 좀 되네요. 정리 좀 더. 그러면 10C 는 60 빼기 6A 마이너스 3B 그럼 10C가 7B 얘를 7B로 바꿉시다. 7B로 바꾸면 10B가 되죠. 10B는 60 빼기 6A 그러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B 대신에 2A 넣어요. 그럼 20A 는 60 빼기 2A 26A는 60 계산수가 안 나왔을 지금 13분의 안 되죠? 13분의 98에 48 64, 24 48 나와요? 없네. 중간에 뭐 계산이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래. 좀 그러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일단 이용한다는 것만 잘 생각해보세요. 넘어가고요. 21번. 어디서 틀렸나? 자, 일단 위에 21번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차 길이와 속력 찾는 거래요. 그럼 기차 길이를 x로 넣을까요? 기차 길이 x 그 다음에 속력을 y라고 해놓읍시다. 그래서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93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5초 걸린대요. 이따가 수업할 때 같이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완전히 통과할 때는요, 이동한 거리는요, 그 터널 있죠? 터널의 길이랑 기차의 길이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터널이랑 기차 더하고 35y 하면 나오고요. 그러면 식하면서 해봅시다. 자, 거속시죠? 그래서 거속시 쓸 거야. 930. 이 터널 길이고요. 기차 길이는 x야. 그럼 이 거리는 속력, 기차의 속력에다가 시간 20, 35를 곱하면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엔 길이가 3090인 터널을 통과한대요. 자, 그냥 통과한다는요,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터널 3090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더한 게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1분 30분이니까 99초가 되겠죠? 99를 곱하면 되겠네요. 아, 잠깐만요. 보이지 않았다네. 얘가. 자, 보이지 않았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하여튼 할 건데. 자,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터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 순간에 꼬리가 이렇게 완전히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딱 안 보이는 순간이죠. 그러면, 그 안 보이는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요. 머리가 바로 나오기 직전인 거야. 이 다음 순간부터 열차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서 머리까지 길이를 측정하면요. 터널 길이에서 열차 길이 뺀 것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험 볼 때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터널 완전히 통과한다. 기차랑 터널 길이 더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보였다. 안 보였을 때는요. 터널에서 기차 길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어차피 이따 문제 풀 거니까 그때 특수한 경우는 그림 그려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딱 통과할 때가 몇 초 걸리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99. 여기 길이를 잘못 봐야겠죠. 그래서 3090에서 x를 빼면 이렇게 연립방정을 풀면 나올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죠? 답이 잘못된 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까 20번은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고생해요. 그래서 한 두 문제만 잘못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상한 건 없죠. 어, 291부터 352. 291. 질문 부르세요. 숙제 다 했어요? 자, 못하신 분. 자, 못하신 분. 오케이, 다 했어요? 자, 숙제 부르세요. 질문. 창의 문제. 괜찮아요? 350에 3호 3호들 많다고죠? 힌트는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정석이죠. 86페이지에 317. 자, 우리 해 개수 찾는 문제인데요. 절대값 등장하죠? 절대값 등장하는데 x, y가 자연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절대값 너무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x, y에다가 자연수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한번 해봐.
대입을 했을 때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절대값 푸는 방법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수학을 한번 했기 때문에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x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를 쪼개서 하면 돼요. 자, 안에 있는 게 음수죠. 얘는 이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에 붙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x 남기고요. 이 y 넘겨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x, y는 자연수고요. 얘는 x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1과 2뿐이밖에 없어요. 1을 넣으면 얘는 4. 안 되죠, 얘. y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되는 거 없죠. 탈락. x에는 2를 넣으면요. 얘는 2를 넣으면 6 나오죠. 그래서 순서쌍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3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진짜 알고 있죠? 이거? 자, 우리 공통수학에서 겁나 많이 했어.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2y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 넣으면 되겠죠? 그럼 x에다 3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자, 그냥 넣지 말고 연습이잖아요. 시험에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보세요. 자, 우변은 2의 배수죠. 이 2의 배수죠. 그러면 얘도 반드시 2의 배수여야 돼요. 원래는 2y 이렇게 넘기는 거야. 2를 돕기 위해서 가보면요. 자, 3x 대 2y 넘어가서 2로 묶으면 600y 이렇게 되겠죠. 한번 했어요. 또 들으세요. 자, 그러면 3과 2는 서로서 관계고요.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좌변 전체는 3의 배수인데 우변 전체는 2의 배수야. 그러면 반드시 x는 2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가능성이 생기면요. 무조건 2의 배수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얘 3은 2의 배수 못 만들잖아. 그래서 x에다가 우리는 2의 배수만 넣는 거야. 근데 2는 안 되죠.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4부터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12니까 y에 넣을 게 없네요. 6 넣어봐요. y에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가 1번이네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여러 개 찾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3이요. x, y가 자연수일 때 되죠? 자, 325번 연립방 정식 나와 있고요. x, y가 자연수래. 왜? 얘는 미지수가 3개인데, 4개네요. 그죠? 4개인데 식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정방 정식 풀어야 되니까 자연수 준 거죠? a, b도 자연수 조건 있나요? 없나요? 있죠? a, b도 심지어 자연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 문자 소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by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얘 2배 해요. 그럼 2ax 마이너스 2by 는 8이 되죠.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요. 얘는 2a 빼기 1에 x를 묶이고요. 얘 없어지고 얘는 6이 되네요. 됐어? 이해되시죠? 2ax에서 x를 뺐어. 근데 x를 묶었어. 그럼 2a 빼기 1이지. 얘는 2개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는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자연수여야지 오른쪽 6이 나오겠죠?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6 밖에 없죠. 곱했을 때 6이 되려면 6이 약수밖에 안 돼. 자, 그러면 2a-1이 되는 수는 그때 6이고요. 얘는 3이고요. 2이고 1이에요. 그럼 이 경우 2a-1이 6인 경우는 없어요. a가 자연수여니까.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얘랑 3이랑 같다고 붙으면 4. a는 2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 짝수일 때 안 되죠? 그리고 1이라고 놓으면요. a는 1이 나와요. 그러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x, y 순수상 찾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a가 2일 때 x는 몇이야? a가 2일 때 x가 2인 상황이죠? x가 2인 상황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위에 식 아무거나 잡아서 x에다가 2 넣고 a에다 2 넣으면 되는데 두 번째 식에다 그냥 넣으면 되겠죠? 가져와서 x에다가 2 넣어요. 그럼 얘는 2는 2b, y 2니까 2 넣어 없애주고요. 2by가 0이니까 by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b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자연수여야 되죠, 둘 다. b, y.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맞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a가 1일 때 b는 6이요. x는 6이요. 그래서 a가 1이고 x가 6일 때. 얘도 두 번째 여기 식에다 가져오면 x는 6이니까 그럼 2by가 4니까 by는 2죠. 그럼 되는 거는 또 1, 2, 2, 1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둘 다 써도 되나요? 네, 둘 다 써도 되죠. b도 자연수, y도 자연수 나오니까 다 써도 되네요. 그러면 y 값이 되는 게 살펴보면 x가 6일 때 x가 6이면 y가 1일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가 6일 때 y가 2도 가능해요. 그러면 예, 두 개 이렇게 써주는 게 순서상 쓰라고 했으니까. 순서상 개수 아니에요. 그냥 모두 써라. 구하라. 네. 그 다음에 3. 자, 331번. 자, 얘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죠? 얘는 지수방정식이라고 해서 원래는 대수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충분히 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건 배웠잖아. 그래서 그걸 풀면 되는데요. 자, 일단 반복되는 문자가 지금 이 상태로는 좀 풀기가 그래요. 사실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요.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3x 거듭제곱이 반복되고요. y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3의 x거듭제곱은 그냥 a로만 치환을 할게요. 그럼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은 뭐냐면 a 더하기 3y는 39가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얘는 지수법칙에 따르면요 3의 x거듭제곱 곱하기 3이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수가 1이잖아요. 곱은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맞죠? 지수법칙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가 a로 바꿔주면 여기는 3a가 돼요. 마이너스 2y는 73. 얘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y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위에 거 3배 할까요? a부터 없앱시다. 3a 플러스 9y는 3, 9, 27, 3, 2, 6, 8.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시면 11y는 150, 160, 네? 빼는 거죠. 어우, 정신 차려. 그러면 14. 그럼 y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3배. 이거 뭐야? 여기 3배 해야 되겠죠. 3, 9, 27. 3, 3, 27. 제곱해서는요. 그래서 빼면, 다시 빼면, 얘는 11y는, 44. y는 4가 되겠네. 여기다 더해 12 빼면 a는 27. 그러면 a는 3의 x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의 세제곱. 그럼 x 값은 3인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다음에 3, 3도 3, 3, 2가 좀 많이 복잡한 문제네요. 그죠? 자, 3, 3, 2는요, 지금 우리 순환수수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안 쓰고, 우리가 그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그냥 쓸게요.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 A, B, C가 있고요. X, Y, Z가 순환소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문자가 구성이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대요. X, Y, Z 나와 있고, 그러면 대입하라는 뜻이겠죠? 분수꼴로 바꿔서 다 대입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네요. 결국에 A, B, C를 찾아야 되니까 X, Y, Z 대신에 다 대입 때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연립방정식부터 써볼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 보시면요. 그냥 바로 우리 X, Y, Z를 분수꼴로 바꿔서 때려 박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출제자 의도가 과연 그런 노가다를 시키려고 냈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골똘히 좀 잘 찾아보니까 두 개를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일단은 최대한 문자수 줄이면 좋으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6y는 1 빼기 15분의 c 이게 하나 나오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괜히 맞춰줬을까요? 지저분하게 여러분 노가다 시키려면요 저 두 개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지 않아. 보통 이제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출제 의도에 따라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y 대신에 뭔가 이제 대입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y라는 애는요 여기다 이제 적어놓을게요. 자, 우리 x, y, z 어차피 분수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빨리 바꿀게요. 자, x는요 99분의 10a 더하기 b에서 a 한번 빼야 되니까 9a 플러스 b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90분의 얘는 10b 더하기 c에서 또 b 빼야 되니까 9b 더하기 c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도 90분의 얘는 19c 더하기 a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이 세우는 식에 y가 들어갔으니까 이 y를 위에다가 쏙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대입해보면 96 약분 되죠. 6, 1은 6, 7, 30. 그 다음에 9b 더하기 c는 1 빼기 15분의 c 이렇게 나오고 양변에 15 곱하면 되겠죠. 약간 출제자 의도가 되게 바람직하네요. 약분이 딱딱딱 되고요. 공모 다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계산을 정리를 해주면 9b는 15 빼기 2c 식이 하나 나오죠. 식이 하나. 근데 여기서 이 식을 한번 왼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는 안 적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 ABC래요.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결정 안 되죠. 만약에 2 넣어봐봐. 그럼 C는 음수여야 되는데요. 안 되죠. C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B에다 1 넣으면 9되고 넘어가서 6이니까 C는 바로 3이 나오죠. 그래서 B와 C의 값이 바로 나오네요. 이게 출제자 의도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때려 넣고 연립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요. 네. 이제 어차피 우리 뭐 찾아야 되면 A 값 찾아야 되겠죠? A 값 찾아야 되니까, 숫자를 넣고 시작할까요? X, Y, Z. 넣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X, Y 값을 다시 넣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X는, A는 모르죠? 90분의 9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90분의 얘는 1, 9, 3,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Z는 90분의, 누가 더 문제네요. C는 3, 9, 27. 27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렇죠? 그걸요, 제일 만만한식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고 쳐봐요. 분모가 전부 90이니까 양변에 대입했다 치고요. 90을 곱해요. 그러면 9A 더하기 1, 그 다음에 12 남고 얘는 27 더하기 A가 되는 양변에 90이 되겠죠. 대입해서 양변에 60 곱한 거예요. 90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A, 13 더하면 40이죠. 50. A는 5. A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A, B, C. 그래서 5 곱하기 1 곱하기 3. 얘는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이 사실 그냥 패턴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순환소수 넣고 그냥 귀찮게만 만들 뿐이야. 결국에는 이것저것 넣고 연방 풀면요. 근데 여기서 연습 많이 하면요, 우리 공통수학에서 연립 2차 방정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했죠. 그거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39. 주세요. 자, 얘 위에 연립방정식 풀어서 x, y 값 찾은 다음에 역수치에 더하는 문제네요. 그럼 결국에는 자, 자세히 살펴보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야. 그럼 풀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얘가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쵸? x, y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라서 나오면 조금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좀 종종 나오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2차항 수고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2차항 수고하면 x 더하기 y 자연수일 건 없네요. 그러면요, 우리 그래도 공통수학에서 했어요. 뭐냐면요, 대칭꼴 대칭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치환하는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걸로 바꿀 거야. 왜냐면 이 x계수 y계수 똑같고요, x계수 y계수 똑같고요. 곱곱 나왔네. 그러면 공통수학 배우면 사실 좀 더 유리해요. 이런 거 나오면 조금 그래요. 신고해, 신고. 자, 그래서 3에 x 더하기 y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4x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4로 묶어주면 4에 x 플러스 y x y가 2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공통인 부분을 치환을 해버려. 치환을 하고 얘도 치환을 하면 이제 A, B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죠? 연립 1차로. 그래서 3A 마이너스 4B
다음에 4a 마이너스 5b는 2 이렇게 연립을 풀면 뭔가 또 나오겠죠? 참 다양하게 나오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저희 많이 하면 좋으니까 뭐 없을까요? a를 12로 만들까요? a를 12로 만들게요. 그럼 4배하면 12a 16b 마이너스 3 3배 해요. 12a 35b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그럼 b가 되고 12입니다. b는 12이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39 a는 12 13인가요? 14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 즉 a가 x 더하기 y죠. 그게 13이에요. 그 다음에 xy는 b가 xy니까 10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공통수학 배우면 대칭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a는 좀 안 돼서 못 풀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 마지막 부분은요. 자, 얘가 사실 뭐 x랑 a랑 똑같은 거고요. b랑 y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통분해버리면 a가 이렇게 돼요. 알죠? 그럼 얘가 a, b, a, b니까 a, b가 10이고요. a 더하기는 14. 답이 얘가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연립이차 방정식 나올까 과연? 그 다음에 3, 4, 1 소수형도 어렵죠? 어떻게 볼까? 같이 나갑시다. 자, A, B가 각각 구하는 건데 10분 뒤에 풀어볼까요? 그래서 질문 끝까지 다 한 다음에요. 연립 활용이거든요. 활용은 원 스텝은 좀 넘어가고 좀 어려운 것부터 위주로 볼게요.